I want nobody but you. 안녕하세요. 이민차입니다. 이 시간은 목이 많은 금일주 사주의 치용법과 개운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주에 특별히 목이 태왕한 경우에 그 사주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을 우선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일명 그것을 용신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혹은 가장 태왕한 오행은 사주에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병신이라고도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약신을 찾는다고 말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사주 전체에 중심을 잡아주고 조화를 이루게 하는 오행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오행이 그 사주의 영혼이고 정체성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용신이 죽고 사느냐의 여하에 따라서 사주의 운명이 즉 사활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사주에서 목이 태왕하면 목의 대척점에 있는 금을 먼저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목이 태왕하면 금이 절시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이 사주에서는 금이 사주의 일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 이 사주에는 일간 오행이고 일간 오행에 의해 이 사주의 운명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목이 태왕하여 금을 찾지만 금이 사주에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일간이기 때문에 금이 반드시 있지만 그 금은 반드시 뿌리를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뿌리가 없는 경우에는 또 일간이라 하더라도 용신으로 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금의 뿌리는 신유술, 사축이 해당하는 것입니다. 신과 유는 비견으로 걸록과 제왕에 해당하기 때문에 반드시 온전하게 뿌리를 내릴 수가 있지만 술과 사와 축은 독립적으로 뿌리를 내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인성에 해당하는 축과 술을 포함하여 뿌리를 내릴 수 있는 술과 사축이 또 최소한 하나 더 있어야 금이 온전하게 뿌리를 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금이 즉 일간이 온전하게 뿌리를 내리지 못하면은 이 사주에서는 종객이 되는 것입니다. 사주에 목이 태왕하여 금이 용신이 되는 경우에는 금을 생해주는 습토는 사주의 희신이 되는 거고 금을 화로부터 보호하는 수는 이 사주의 희신이 되고 수가 화로부터 금을 보호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한신이나 기신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사주에 목이 태왕하다는 말은 적어도 목이 왕한 임묘월 중에 태어났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주에서 가장 강한 에너지를 가진 것이 월지이고 그 다음이 일지이기 때문에 적어도 일과 월에 임묘진이 임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목이 왕하다는 것은 사주가 습하다는 것입니다. 즉 물을 많이 머금고 있는 사주라는 것입니다. 사주에 물을 많이 머금고 있기 때문에 무언가 잘 달라붙는다는 것입니다. 즉 주변에 사람이 많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습하면 그만큼 잘 혼합되고 섞인다는 것입니다.
즉 잘 어울린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같이 공감하고 같이 공유하는 능력이 탁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그것이 자기 문제로 인식되기 때문에 자책을 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즉 모든 것을 자신의 탓으로 돌리는 경향이 있는 것입니다. 또 목은 시작하고 출발하는 기운이기 때문에 목이 태왕한 사람은 건축, 설계, 교육, 기획 이러한 업무에 잘 어울리는 것입니다. 이처럼 목이 태왕한 사람은 태왕한 목의 기운을 털어내기 위해서는 목에 관련된 분야에 종사하는 것이 나아가 개운법에도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사주의 많은 기운은 그 기운이 탁하여지고 그것이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그 탁한 기운을 털어내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개운법의 비결이기도 한 것입니다. 사주에 목이 많다는 것은 마침 천진난만한 어린아이가 자충우도라는 그런 기운과 같은 것입니다. 일단 시작은 매우 잘하지만 마지막에 알곡과 쭉증을 구분하고 가려내는 정리하는 능력은 미흡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일의 마무리, 결과 처리가 잘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임묘월에 태어나고 춘분 이전에 태어난 경우에는 간목이 당령하는 것입니다. 간목이 당령하는 경우에는 이 간목은 가장 좋아하는 것이, 다시 말해서 가장 완벽한 짝은 개수를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야 많은 능력을 개발해낼 수 있고 자신의 좋은 스펙을 쌓을 수가 있고 좋은 환경에 자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히 이 간목은 개수를 생해주는 경금이나 지나친 수기를 막아주는 무토가 있는 경우에, 즉 간목행에 삼기를 갖춘 경우에는 크게 귀함을 누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다만 사주에 좋게 작용하는 희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크게 대발을 한다는 것입니다. 임묘월 중에 춘분 이후에 태어난 경우에는 을목이 사주에 당령을 하는 것입니다. 을목은 현실 적응 능력이 탁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을목은 병화를 만나면 가장 완벽한 짝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을목이 병화를 만나면 잡초가 화려한 꽃을 피우는 형국과 같은 것입니다. 예술성이 뛰어나고 기술성이 뛰어나서 많은 명예와 인기와 부를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을병정으로 조합이 되는 경우에는 이 또한 삼기를 이루기 때문에 크게 귀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주에 금일주가 목이 많다는 것은 금의 입장에서 보면 목은 재성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즉 재성이 많기 때문에 재물에 대한 욕심이 많은 것입니다. 만약에 이 태왕한 목이 정제와 편제로 혼잡되어 있는 경우에는 판단과 결정에 있어서 결정 장애를 일으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판단력이 분산되어 버리기 때문입니다. 재성이 많다는 것은, 즉 재성이 태왕한 경우에는 재성을 생해주는 식상이
힘이 빠지고 지친다는 것입니다. 즉, 이 식상이 기진맥진하여지기 때문에 남자의 경우에는 처갓집이 매우 힘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속된 말로 처갓집은 개고생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명의 경우에는 자식이 매우 힘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즉, 자식이 개고생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재성이 태왕하면은 일방적으로 관사를 생해 주기 때문에 관이 좋지 않게, 관이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에는 재생살이 되는 것입니다. 태왕한 재성이 관을 생해 주기 때문에 관은 놀고 먹는다는 것입니다. 즉, 날로 먹고 산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강력한 재성의 에너지가 관성을 지나치게 생해 주기 때문에 관은 열심히 노력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자의 경우에는 자식이 열심히 일을 하지 않는 것이고, 여명의 경우에는 남편이 열심히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한 오행이 태왕하면은 사주에 많은 폐단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목이 많은 금일주의 경우에는 목의 기운을 털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목의 기운이 많기 때문에 목 에너지를 털어내기 위해서는 목 분야에서 종사하면서 내가 노고를 바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그 분야에 종사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목은 성장하고 자라는 것이기 때문에 건축하는 것이고, 교육하는 것이고, 또 치료하는 것이고, 살리는 것이고, 재배하는 것이고, 또 직접 목을 다루는 것이고, 기획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목이 많다는 것은 금을 필요로 하고, 또 금일간이 약한 제다 신약의 사주에 해당하기 때문에 금의 기운을 보충해야 되는 것입니다. 금의 기운은 금 색깔이 희기 때문에 음식도 채소나 과일이 흰 것이 금의 기운을 보충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금에 해당하는 폐나 대장이나 이런 부분을 섭취하는 것도 금의 기운을 섭취하는 방법에 해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금의 기운에 도움이 되는 음식이라면 순대나 곱창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또 옷을 입더라도 금의 기운에 해당하는 옷을 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강조하지만 목이 태왕한 금일주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일단은 흰색이 가장 좋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흰색에 가까운 회색도 무난한 것입니다. 그러나 좀 더 나아가 띠별로 보자면은 가령 번말 개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검은색도 좋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반드시 피해야 할 색깔은 붉은색인 것입니다. 여명의 경우에는 번말 개에 해당하는 띠는 푸른색도 좋은 것입니다. 목이 많은 금일주의 개운법으로서 놓칠 수 없는 중요한 것은 배우자를 만나서 개운하는 방법이 있고, 계명을 통해서 개운하는 방법도 있고, 풍수를 이용해서 개운하는 방법도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배우자를 만나서 개운하는 방법은 사주에 약한 기운이 금이기 때문에 목이 태왕한 사주는
금이 약하기 때문에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하기 위해서는 금이 많은 사주를 만나는 것이 좋습니다. 금이 많다는 것은 금이 신유월에 태어나거나 신유일에 태어나거나 신유년에 태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띠는 사주의 기본 뿌리로 작용하기 때문에 이 원숭이띠나 닭띠가 매우 유리하다는 것입니다. 그 밖에 숫자나 혹은 방위를 통하여 개운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를테면은 금의 숫자는 4와 9이고 또 금을 생하는 숫자는 5와 10이고 그리고 1도 수도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숫자를 잘 활용하거나 혹은 금의 방향인 서쪽을 대문이나 출입구로 잘 활용하는 것도 개운의 한 방법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목이 태왕한 금일주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개운법까지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목이 태왕한 금일주에 해당하는 분은 많은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